첫 장면은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의 떨림으로 시작됐다. 엔진 소음이 창문 너머로 으르렁거렸지만 그 안에서 솟구치는 설렘과 긴장은 작은 승객들의 심장 박동보다 더 요란했다. 카메라가 좌석 사이를 미끄러지듯 스칠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얼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터키리라이라고 불리며 뜨겁게 경쟁했던 7명의 청춘들. 그들이 이번에는 경쟁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같은 비행기에 올랐다. 목적지는 일본 후쿠오카. 그러나 진짜 도착지는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또 다른 활주로였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 조용히 숨을 고르던 사나이가 있었다. 김용빈.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눈부신 비주얼로 조명을 독차지했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작은 봉투들이 들려 있었다. 그가 미리 준비한 손편지와 캔디가 담긴 투명 파우치였다. 제작진도 멤버들도 심지어 베테랑 MC 이경규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구쳤다. 시간이 흐르고 창밖에는 협곡처럼 펼쳐진 새하얀 구름과 아득한 바다가 교차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화장실로 향한다는 핑계로 일어서던 김용빈은 기내 스피커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다. 사전에 기장과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승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칠터키리라 형제들. 낮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기내를 울렸다. 순간 잡담으로 가득하던 통로와 복도는 숨 한 줄기조차 허락하지 않는 정적에 잠겼다. 좌석마다 멤버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제작진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멤버 박서진은 이어폰을 빼다 말고 얼어붙었고 신인 강문경은 떨리는 손으로 촬영 버튼을 눌렀다. 우리가 날아가는 하늘은 지금 여러분 덕분에 맑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울려 퍼지자 객실 뒷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작은 훌쩍임이 터졌다. 어느새 승객 중 한 소녀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던 칠터키리라의 멤버들 역시 눈가가 붉어졌다. 가볍게 시작된 줄 알았던 감사 인사가 단순한 감사합니다가 아닌 같이 사라져서 고맙다는 고백으로 확장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용빈은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 안을 위해서 땅보다 더 가깝게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좌석 포켓에 숨겨졌던 파우치들이 멤버들의 손에 차례로 전달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봉투를 열어본 답식 멤버들의 눈에는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손편지에는 각 멤버에게만 건넨 맞춤형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웃을 때 우리 팀은 더 빛나. 내 목소리는 구름마저 멈추게 해. 넌 경쟁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야. 그 짧은 문장들이 폭발적인 감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때 예능계의 전설 이경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두가 그의 촌철살인의 멘트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가 내뱉은 건 웃음이 아닌 굵은 목소리의 한마디였다. 김용빈, 넌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을 해내서 스튜디오가 아니라 플라스틱 트레이 테이블 하나뿐인 기내에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을 만들어낸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 것이다. 순간 비행기는 거대한 콘서트 홀처럼 변했다. 승객 몇몇은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듯 손뼉을 쳤고 승무원은 눈가를 훔치며 물과 휴지를 들고 다녔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용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마음이 먼저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기나는 또 한 번 술렁였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있던 휴대폰으로 급히 녹화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물을 핸드폰 셀카로 담았다. 방송 후 공개된 SNS에는 비행기에서 울어본 적 있나요? 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120만 건을 돌파했다. 불과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영상 조회수는 180만, 좋아요 95만. 역대 최고 속도였다.
제작진은 이후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예능을 찍으러 갔다가 휴먼 다큐를 찍고 돌아왔다. 편집실에 전달된 원본 테이프 속에는 울음과 웃음, 침묵과 환호가 끊임없이 교차했다. 음악 하나 깔지 않았음에도 장면마다 완벽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듯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음악이었다. PD는 우리가 할 일은 이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전하는 것뿐이라며 편집 방향을 바꿨다. 슬로 모션, 효과음, 자막 대신 화면을 꽉 채운 건 눈물에 젖은 얼굴과 떨리는 손등이었다. 4월 24일. 드디어 본방송이 시작됐다. 오프닝 3분 만에 시청률 곡선이 치솟았다. 순간 최고 28.9%. 동시간대 무려 모든 채널을 포함해 1위. 특히 2049 시청층에서 3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건 트로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휴먼 드라마라며 경탄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김해 의기적, 김용빈 눈물, 이경규 침묵이 줄줄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트위터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세계 트렌드 1위를 교차하며 장악했다. 방송이 끝나자 일본 현지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후쿠오카 공연 티켓은 1분 만에 매진. 아침 뉴스에서는 한류를 넘어 한류시대 개막이라는 자막이 뜨며 눈물의 한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일본 음원 차트는 김용빈의 기존 곡들까지 역주행을 시작했고 신주 9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하늘 위에서 시작된 기적, 김용빈 인 저팬이라는 광고 영상이 돌기 시작했다. 한국, 일본 동시 생중계 협의도 전격 추진되었다. 반면 한국 국내 팬카페 회원 수는 단 이틀 만에 12만 명을 돌파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발표 하루 만에 210% 상승. 기내 항공사는 SNS 공식 계정에 김용빈 씨 덕분에 구름 위에서도 감동이 흐른다는 글을 남겼다. 기업들은 진심 마케팅을 표방하며 김용빈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한순간에 만들어낸 감동 경제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21년차 베테랑이라 불리지만 그 21년은 성공으로만 채워진 화려한 연대기가 아니었다. 데뷔 초 창원 시내 한 구석의 소극장에서 단돈 5,000원짜리 입장권을 팔며 노래를 부르던 시절 김용빈은 객석에 겨우 5명이 앉아있어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그런 회상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5명이 제 노래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0명이 아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 겸손한 태도가 세월을 거쳐 이제 수만 명을 울리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의 장기인 깜짝 이벤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팬카페 창단 1주년을 기념해 당일 새벽 3시 팬카페 게시판에 직접 올린 손편지 사진 한 장이 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빛나야 합니다. 라는 담백한 문장이었는데 해당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댓글 5만 개를 돌파하며 팬덤 문화 분석 논문이 다룰 정도의 파급력을 낳았다. 이번 기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도 그는 당시의 감정을 떠올렸다고 한다. 편지 한 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 하나로 시작했어요.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파급력을 얻은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 최근 트로트 시장은 세대 교체와 글로벌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도기다. 블록체인 기반 음원 플랫폼에서조차 트로트 토큰이 등장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이 아무리 급변해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건 여전히 진심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사실을 김용빈이 증명해낸 셈이다. 문화평론가 정혜진은 하늘과 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다리는 결국 서사의 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김용빈 사례는 K-트로트가 휴먼 K-드라마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수령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 이후 학계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예술종합대 실용음악과는 트로트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신규 교양 강좌 개설을 전격 발표했다. 강의 계획서 한 주 자주제는 김용빈 기내 이벤트 분석이다. 교수진은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진정성의 매개가 되는가라는 사례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능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신청 사이트는 개설 30분 만에 서버가 폭주했고 결국 추가 강좌를 열어야 했다는 후문이다. 기업계도 놓치지 않았다. 한 글로벌 제약회사는 위로의 처방전이라는 콘셉트로 김용빈을 새 광고 모델로 발탁, 당신의 마음을 치료할 시간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TV 광고를 제작 중이다. 광고는 실제 기내 방송 장면의 재현으로 시작해 마지막 컷에서 김용빈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나를 부르세요라고 속삭이며 끝난다. 시장조사업체 K인사이트는 이 광고가 방영되면 브랜드 호감도가 최소 4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특히 도쿄의 한 시사 주간지는 눈물을 수출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14페이지에 달하는 긴 기획 기사에서 김용빈을 프론트맨으로 한 K-트로트의 국제적 영향력을 분석했다. 기사 말미에는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실렸다. 김용빈 기내 이벤트를 본 뒤 가장 하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무려 61%가 감사 편지를 쓰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행동이 문화를 바꾼다는 학계 이론이 현실로 입증된 순간이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정작 김용빈은 발 디딜 틈 없는 스케줄 속에서도 팬 한 명 한 명의 메시지에 하트 이모지를 남기고 있었다. 스태프는 잠도 못 자면서 댓글 달아주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다. 그는 거창한 PR팀도 화려한 디자이너도 없이 고마워요라는 5글자와 작은 이모티콘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다. 칠터킬이라 member들도 변모했다. 과거에는 리허설 순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이번 투어에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형, 오늘은 우리 팀 먼저 해요라며 양보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배우자나 가족을 일본 현지에 초청해 백스테이지를 공유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 이는 경쟁이 아닌 동행이라는 기조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문화심리학자 윤석주는 이를 감정적 공유 자본이라 명명하며 자본은 통화 가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공감이라는 무형 자산이 훨씬 큰 경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K-공감이라는 새로운 파생 장르를 예고한다. 이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대형 TV 네트워크는 김용빈과 칠터킬이라의 다큐멘터리 특집 방송 편성을 협의 중이며 OTT 플랫폼들은 앞다퉈 글로벌 판권을 입찰하고 있다. 넷스는 공식 논평을 통해 단순 음악 예능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인류가 찾던 집단적 치유의 서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김용빈은 돌아오는 길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다음엔 더 조용히, 더 깊게.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이 우리는 또 어떤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4월 24일 한 줄의 손편지가 열어져 진 하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노래는 여전히 우리 가슴을 건드리고 있다. 한편 방송 한 달 후 있었던 뜻밖의 후일담은 김용빈 신드롬에 기름을 부었다. 일본 공연 수익 일부를 하늘 아래 같은 마음 펀드라는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힌 그는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악기 300여 대를 전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NHK는 K-위로 국경을 넘어라는 60분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고 후쿠시마 현지 초등학교에서는 그를 초청해 교가를 트로트 버전으로 함께 부르는 영상이 SNS를 뒤덮었다. 한국이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라는 현지 교사의 눈물 섞인 인터뷰는 국내 뉴스에서도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서점이 감사의 편지라는 팝업 전시를 열었다. 김용빈 기내 이벤트에서 영감을 받아 시민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벽면에 붙이는 형식이었다. 오픈 5일 만에 편지 수는 2만 통을 돌파, 서점은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급히 매장 일부를 리모델링해야 했다. 문화관광부는 이 전시를 생활공감 예술로 지정하여 전국 순회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트로트 업계 역시 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후배 가수들은 비슷한 깜짝 감사 이벤트를 준비하며 무대 밖에서 팬을 만나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유명 트로트 작곡가 윤명선은 김용빈 현상은 멜로디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수라며 히트곡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평했다. 실제로 최근 발매된 여러 신곡은 감사, 동행, 손잡이 등 공감 서사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 한편 미스터 트롯 3 제작진은 기내 이벤트 풀버전을 담은 감독판을 SVOD 서비스로 공개하기로 했다. 72분짜리 원본 영상은 예약만으로 서버를 다운시키며 출시 24시간 만에 누적 시청시간 1000만 분을 돌파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전했다. 시청자 리뷰에는 이 영상으로 우울증이 치유됐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같은 댓글이 폭주. 별점 5점 만점에 4.98이라는 기적 같은 평점을 기록 중이다. 더욱 놀라운 건 해외 음악계의 움직임이다. 그래미 어워즈 주최 측은 최우수 글로벌 휴먼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부문을 신설 검토 중이며 후보로 김용빈의 기내 이벤트를 공식 추천했다는 소식이 업계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만약 신설이 확정된다면 이는 한국 트로트 역사상 최초의 그래미 노미네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래미도 울릴 준비를 해라 라며 특유의 호통기그로 환호를 받았다. 이렇게 확장되는 김용빈 신드롬은 단순한 스타 한 명의 성공담을 넘어 공감 경제와 착한 K컬처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성장시키고 있다. 경제 전문지는 김용빈 효과를 분석한 특집 기사에서 진정성이 가장 큰 무형 자산이 되어가는 시대라며 주가 상승보다 마음가치 상승이 바로 21세기형 블루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그의 소속사는 상장사도 아님에도 불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기업 가치가 6주 만에 430% 상승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여전히 무대 위보다 무대 밖을 먼저 생각한다. 최근 MZ세대와 만나 진행된 라이브 토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완성됩니다. 앵콜을 받지 못해도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채팅창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울지마 라는 댓글이 연달아 올라왔고 방송이 끝난 뒤엔 포털 실검 1위에 무대박 스타라는 키워드가 생겨났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데뷔 초 한 지방 축제에서 음향 사고로 노래가 끊긴 상황에서도 생목으로 3절까지 불러 박수를 받았던 일화를 자주 언급한다. 그날 깨달았어요. 노래가 끊겨도 마음은 끊기지 않는다는 걸. 바로 그 정신이 이번 기내 이벤트를 가능케 했고 이경규조차 말을 잃게 만든 힘의 원천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휴먼 레질리언스라고 정의하며 K-트로트가 가진 독보적 경쟁력으로 꼽는다. 4월 24일의 하늘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날 울려 퍼진 목소리와 울음과 침묵은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이어폰을 통해 버스 FM 라디오를 통해 스마트폰 작은 스피커를 통해 새롭게 울린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내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손편지를 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을 해낸 사람, 김용빈, 그의 작은 목소리가 만든 거대한 파도를. 이 글을 맺으며 우리는 다시 묻는다. 다음 감동의 활주로는 어디인가?
하늘은 넓고 마음은 깊다. 한 줄의 손편지, 한 번의 진심, 그리고 한국의 트로트가 만들어낼 내일의 기적을 향해 우리는 다시 탑승을 준비한다. 탑승권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다. 김용빈이 보여준 것처럼 출발은 마음속에서이기 때문이다.